어제 어떤 분이 마이클 리 전 CIA 정보요원, 한미 안보협력 조정관 직책을 하던 분이죠. 전 CIA 중앙정보국, 미국 아주 유명한 단체죠. 거기에서 이제 활동하던 분이 서울 중구 정동제일교회에서 63회 이승만 포럼에서 강연자로 나서서 강연한 것 보내줬습니다. 날짜는 2016년 5월 18일입니다. 1년 전에 한 거네요. 그 이제 뉴데일리 신문에 보도된 내용을 저에게 보내줘서 관심이 가가지고 한번 이렇게 읽어봤습니다. 읽어봤더니까 이제 이승만 포럼이니까 이승만 대통령이 얼마나 훌륭한 분인가 이것을 쭉 설명했는데 내용이 많아가지고 다는 설명 못 드리고요. 중요한 것만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대한민국의 건국사와 이승만의 위대한 업적을 바로 세우지 않고는 대한민국의 정체성과 국가안보와 국가발전은 계속 표류한다. 대한민국의 건국사, 건국 역사, 그리고 이승만의 위대한 업적을 바로 세워야만 한국의 정체성, 그리고 국가안보, 국가발전이 계속될 수 있다. 이승만은 지금 계속 깎아내리는 것이 좌파들이거든요. 이래가지고는 국가발전, 국가안보, 국가의 정체성이 표류할 수밖에 없다 지적했고요. 두 번째, 김일성 숭모 세력, 김일성 숭모는 숭상하고 흠모하는 걸 말하죠. 김일성 숭모 세력의 역사 날조와 음모가 척결되지 않으면 대한민국의 미래는 암담하다. 이 김일성 숭모 세력이 역사를 날조하고 우리 역사를 파괴하는 이런 역할을 한다고 지금 진단을 한 겁니다. 이렇게 되면 결국은 대한민국의 미래가 암담할 수밖에 없다. 여기에 이제 해당되는 사람들이 종북 좌파들이죠. 종북 좌파들이 일반 좌파들을 다 장악을 하고 있죠. 그들은 종북 좌파는 김일성 숭모 세력이죠. 그 다음 세 번째, 눈앞에 다가온 통일의 대업도 이승만 바로 세우기로부터 시작해야 된다. 통일을 해도요, 이승만을 바로 세워야만 제대로 나라가 세워진다고 보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안 되면 이제 적화 통일로 넘어가는 거죠. 적화 통일로. 적화 통일 남으면 이제 김일성이 위대한 영도자가 되는 겁니다. 네 번째, 작금의 국가 혼란을 분석할 때 지난 70여 년간 시행착오를 더 이상 방관할 수 없다. 지난 70년간 시행착오를 많이 했는데 지금도 국가 혼란이 있고 이걸 더 이상 방관할 수 없다고 진단을 했습니다. 지금이 거국적 대각성을 위한 절호의 기회다. 역대 정부의 씻을 수 없는 과오를 인정해라. 이것은 이제 이승만을 제대로 평가하지 않은 과오, 좌파의 준동을 막지 못한 과오를 인정하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섯 번째, 대한민국의 건국기념일을 제정하고 국부 이승만의 생일을 국경일로 정하는 일을 대한민국 바로 세우기 제1순위로 해야 한다. 대한민국 건국기념일이 없어요. 대한민국 건국기념일. 국부 이승만의 생일을 국경일로 정해라. 이승만 대통령이 우리나라를 세운 건국의 아버지니까 이 날을 국경일로 정하라고 해야 한다. 그래야 이것을 1순위로 해야 우리나라가 제대로 된다고 지금 판단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승만을 이렇게 국부로 정하고 이승만의 생일을 국경일로 정하고 이렇게 하는 이유를 설명했어요. 첫째, 얄타 회담의 아이러니와 38도선. 대한민국의 탄생은 소련의 야욕을 물리친 이승만의 승리다. 얄타 회담에서 이제 이 소련과 미국과 이렇게 얍삽하게 회담을 했죠. 그래가지고 38선이 그어졌습니다. 우리가 원하지 않는 분단 국가가 됐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상황에서 대한민국이 탄생해서 소련이 우리나라를 전체 집어삼키려고 하는 야욕을 물리친 것은 이건 전적으로 이승만의 공이다. 왜냐하면 그때는 대부분 김구나 다른 훌륭한 독립운동가들이요, 공산주의에 대해서 잘 몰랐어요. 그 공산주의에 대해서 끌려다니고 막 그렇게 했습니다. 김구는 좌우합작해가지고
그걸 찬송했죠. 그래가지고 공산당과 합치는 통일을 하겠다고 했는데, 그렇게 했으면 결국은 우리나라는 저 동구라파, 동유럽에 있는 국가들처럼 다 넘어갔습니다. 공산당 다 됐습니다. 공산국가 다 됐습니다. 우리나라만, 남한만 독립 자유국가를 세웠기 때문에, 그 이승만의 주장이거든요. 그 때문에 우리가 공산화를 막을 수가 있었던 겁니다. 이 김구 선생도 공산주의가 얼마나 무서운 걸 모르고 있었다는 증거죠. 김구 선생은 독립투사로 존경을 받아 마땅하나 김일성과 남북합작을 모색했고 대한민국의 수립을 정면으로 거부했기 때문에 이승만과 동격의 국부로 인정할 수 없다. 그렇습니다. 김구 선생이 독립운동 참 열심히 하고 훌륭한 분인 건 사실이지만 김일성과 남북합작을 모색을 했잖아요. 그거에 북한에 갔잖아요. 이 김일성이 이용만 당했잖아요. 그리고 대한민국 수립을 정면으로 거부했어요. 북한과 함께 이 김일성 공산당과 함께 통일국가를 만들어야 된다고 이렇게 주장을 해요. 완전 오판이죠. 그때 통일국가했으면 우리나라 이제 적화됐죠. 적화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김구 선생은 이승만과 동격으로 국부가 될 수 없다. 이승만만 홀로 국부가 돼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전 세계에서 건국 기념일을 지키지 않고 국부의 생일을 국경일로 지키지 않는 나라는 우리나라뿐이다. 저는 이거 들고 처음 알았습니다. 모든 나라는 건국 기념일이 다 있고요. 그 다음에 국부의 생일을, 건국을 한 사람이 있잖아요. 그 사람이 국부가잖아요. 국부의 생일을 국경일로 지키고 있다고 그래요. 다른 나라는 전부 다. 우리나라는 뭐합니까? 이거 왜 없나요? 중국 좌파들이 이걸 방해하기 때문에 없는 겁니다. 중국 좌파들이. 두 번째, 대한민국의 독립을 공약한 1943년 11월 27일 카이로 선언의 배경에는 이승만의 집요한 외교 노력이 있었고 그 결실이었다. 카이로 선언을 통해서 우리나라가 독립국가로 인정을 받았는데 거기에는 이승만 대통령의 집요한 외교적인 노력, 그 결실, 상해 임시정부의 노력보다 이승만 한 사람의 노력이 더 위대한 영향력을 발휘했다. 이 이승만은 미국에서 정통 자유민주주의를 배우고 미국 조야에 아주 높은 사람들을 많이 알고 있어가지고요. 이승만의 이 활약으로 우리나라가 이렇게 자유 독립 대한민국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승만이 우리나라를 건국한 것이 맞습니다. 맞습니다. 해방정국의 혼란은 소련과 김일성과 내통한 박헌영과 여운형이 주도하였다. 우리나라 남쪽에는 박헌영, 여운형이 이 김일성과 내통해가지고 결국은 우리나라를 적화하려고 했죠. 그게 실패해가지고 결국은 박헌영이 북한으로 도망갔죠. 그래서 숙청당했죠. 근데 이제 이것을 대항해서 이 공산당의 이 집요한 공격을 대항해서 이승만이 100년대계 초석을 놓는 위대한 일을 했다고 말합니다. 미국에서 아브라함 링컨에 준하는 존경을 받는 대통령은 해리 트루먼 대통령이라고 해요. 트루먼 대통령. 트루먼. 이 트루먼 대통령이 트루먼 독트린을 선포해서 그때까지 미국의 우유부단한 대외 정책을 획기적인 방공 노선으로 선회하고 국가 위상과 세계 질서를 바로잡은 지도자여서 이 트루먼은 링컨에 준하는 존경을 받고 있다. 확실한 방공국가를 미국을 바꾼 방국가를 만들어요. 그래가지고 미국이 지금 자유민주주의에 선봉에 서 있어서 우리나라가 이만큼 살고 있는 겁니다. 미국이 만약 허리멍텅해가지고 저 공산주의가 비슷하게 뭐 좌우 합작 이런 식으로 가면요, 우리나라는 벌써 적화됐죠. 미국이 우리나라를 뭐 도와줄 리가 없으니까. 그래서 우리 이승만 박사도 그와 상통하는 시대의 선각자였기 때문에 굉장히 위대한 인물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조지 워싱턴 대학교의 교수 그렉 브레진스키, 이 사람도 유명한 사람인데, 브레진스키. 이 브레진스키는 한국의 근현대사에서 이승만을 빼놓고는 어떠한 사건도 설명이 안 된다. 이승만을 빼고는 우리의 근현대사 설명이 안 된다. 이승만이 그만큼 중요하다. 그렇게 말했고요. 세브란스 병원의 설립자, 에비슨 박사는 이승만은 한국이 배출한 세계적인 위인이며 조지 워싱턴과 토마스 제퍼슨
그리고 아브라함 링컨을 합친 것보다 더 위대한 인물이다. 와, 대단히 높이 평가했네요. 세브란스 병원 유명하잖아요. 그 병원 설립자 에비슨 박사가 이승만을 조지 워싱턴, 미국 건국 대통령이죠. 조지 워싱턴, 토마스 제퍼슨, 법을 정리한 사람, 토마스 제퍼슨, 법에 탈통한 미국 대통령 같은데, 유명한 대통령. 그다음 아브라함 링컨이, 뭐 링컨은 유명한가, 훌륭한 거지. 이 세 사람을 합친 것보다 이승만이 더 위대한 인물이다. 이렇게 평할 정도로, 외국 사람들, 특히 미국 사람들은 이승만을 굉장히 위대하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만 이승만을 별로로 여기죠. 매튜 리치웨이 미 8군 사령관은 이승만이 공산주의와는 절대로 타협을 거부하였기 때문에 위대한 대한민국이 탄생했다. 이렇게 지적을 했습니다. 이승만 대통령이 마지막에 독재를 한 것은 그 부하들이 이렇게 부추겨가지고 그 이승만의 눈을 가려서 그렇게 독재를 하고 그렇게 했죠. 또 3.15 부정선거도 마찬가지로 부하들이 다 그렇게 했죠. 그래서 그걸 알고 자기가 당장 가야 됐죠. 당장 가야. 이승만은 순수한 마음, 그리고 아주 철저한 애국주의자, 자유민주주의자, 우리나라를 세운 사람. 앞으로 이제 반드시 재평가를 해야 될 것입니다. 이 마이클 리 한미안보협력 조정관 전 강연 마지막에 이제 강연 끝나고 청중으로 질문을 받았는데 청중 중에 한 사람이 아주 곤란한 질문을 했습니다. 그것이 뭔 질문이냐면 다음과 같은 질문을 했습니다. 현재 우파 진영에서는 광주 사태에 북한이 어느 정도 개입했는지, 대남 공작이 어느 정도 있었는지 시비가 많은데 혹시 알고 있는 것이 있습니까? 이렇게 질문. 이 우파에서는 이 광주 5.18 때 북한이 어느 정도 개입을 했다고 지금 의혹을 가지고 있고요. 그래서 시비를 막 하고 있습니다. 5.18 측에서는 전혀 그런 게 없다고 그러고 우파 측에서는 저기 지만원 박사가 아주 집요하게 파고 들어가고 또 뭐 북한에서 탈출한 사람들 가운데 내가 5.18에 직접 참여했다고 증언한 사람까지 나왔으니까요. 그 사람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마이클 리 조정관이 매우 민감한 질문이네요. 이렇게 말하면서 다음과 같이 답변을 했습니다. 내가 CIA 소속으로 1979년 하반기에 오스트리아 빈에서 근무를 할 때 수집한 정보에 따르면 북한 조선노동당 대남공작 총책 김중린이 북한의 대남공작 총책 김중린이 한국 내에 포진해 있는 간첩망에게 지령을 내린 것으로 알고 있다. 자기가 수집한 정보에 의하면 5.18 때 김중린이가 한국에 있는 간첩망에게 지령을 내렸다. 5.18에 개입하라는 지령을 내렸다는 걸 알고 있다. 5.18 당시 북한 인민군 제17공수여단이 맹훈련에 돌입했는데 서울, 마산, 광주 세 군데서 동시다발적으로 민중봉기가 일어나면 북한의 제17공수여단 중심으로 대한민국 후방에 투입하기 위한 목적이었다. 광주뿐만 아니라 마산, 부산 여기서 그냥 다 폭동이 일어나면 이제 북한 공수 여단이 침투해가지고 완전히 뒤엎으려고 준비를 했다고 이렇게 밝혔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정보를 워싱턴에 보고했다고 했고요. 내가 단언할 수는 없지만 한미 간의 공조가 있었기에 서울 마산에서의 민중봉기가 차단되지 않았을까 추측한다. 서울하고 마산의 이 민중봉기가 차단됐죠. 그래서 한미 공조 때문에 이것이 가능했었다고 생각한다고 말을 했습니다. 당시 광주에 몇 명의 북한 특수부대원이 왔는지는 확실치 않지만 분명히 북한 특수군이 개입한 것으로 믿는다. 이 마이클 리 전 CIA 정보요원은 몇 명이 왔는 것은 난 확실하게 모르겠다. 그러나 분명히 북한 특수군이 개입한 것으로 믿는다 그랬습니다. 믿는다. 이건 뭘 보고 알 수 있느냐 하면 불과 4시간 사이에 광주와 시외곽 지역에 있는 44개의 예비군 무기고가 털렸다는 점으로 볼 때 4시간 만에 44개의 무기고가 다 털려버렸어요. 이걸 볼 때
광주 시민들이 무기고를 탈취했다는 것은 불가능하다. 시민들이 이걸 어떻게 하겠습니까? 시민들이. 여기에는 무슨 전문가들이 개입해서 이걸 가능하다. 이래서 이제 북한 특수군이 개입한 것으로 믿는다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광주 사태 희생자 가운데 진압군의 M16 소총, 진압군들은 전부, 계엄군들은 M16 소총을 가지고, 진압을 했습니다. 근데 카빈 소총에 의해 사망한 희생자가 많이 나왔습니다. 카빈 소총에 의해. 카빈 소총은 예비군들이 쓰는 소총이거든요. 예비군 소총. 그러니까 진압군들이 M16으로 쏴서 죽은 사람만 있는 게 아니고요. 반진압군이라고, 5.18 측에서 폭력 시위를 한 사람들 가운데 있는 그 사람들이 들은 칼빈 소총으로 그 사람들이 쏴가지고 죽은 사람들. 그럼 그 칼빈 소총을 든 사람들이 전부 다 소위 말하는 5.18 혁명군, 자기들은 혁명군 소속이잖아요. 그럼 자기 혁명군이 자기 편을 쏴주겠다는 거야. 그럼 광주 시민이 얘기를 했어요. 응? 광주 시민이 광주 시민을 쐈다고는 생각하지 않는다. 광주 시민이 자기 광주 시민을 쏠 리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북한 특수군이 이 광주 시민군으로 위장을 해가지고 그냥 뭐 정신없이 쏴대니까 뭐 누가 누굴 쏘는지 모르니까 그렇게 쏴주고 쏠 거라고 지금 보는 거죠. 충분히 개연성이 있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의혹이 많은 광주 5.18인데 이 5.18의 기념곡, 임을위한 행진곡을 기념곡으로 부르다고 하고, 뭐, 그건, 광주 사람들이 하도 소원하는 거니까, 그걸 뭐, 들어줘서 그런 기념곡으로 해주자. 여기까지 양보한다고 하자고요. 근데 그걸, 거기 참석한 사람들 보고 다 부르라고 하고, 재창을 하라고 하는 건, 이건 지나쳐도 보통 지나친 거 아니죠. 응? 지금 5.18에 대한 정의도 완전히 규명이 안 됐는데, 진실이 완전히 드러나지 않고 지금 계속 논란 중에 있는데, 그 임을위한 행진곡을 같이 부른다. 응? 임을위한 행진곡은 하여튼 5.18 혁명이 정당화하다는 것을 나타내는 행진곡이잖아요. 지금 5.18이 북한 특수군이 개입한 폭력 조직이 개입한 측면이 있다고 주장을 하고 이게 해결이 안 됐는데 거기에 동의하지 않는 여당 지도자들이 가서 이걸 재창을 하면 다 불러야 되거든요. 안 부르면 또 안 부른다고 난리치고 그럴 게 아닙니까? 법으로 정해서 그걸 다 부르도록 했으면 부르기 싫은 것도 억지로 불러야 되고 이런 양심을 배반하는 일을 해야 되고 그래서 이게 재창을 하면 안 되고 그냥 합창단 세워서 합창을 하게 하고 따라 부르고 싶은 사람 따라 부르고 부르기 싫은 사람 안 부르고 그러면 되죠. 이건 뭐 애국가도 아니고 애국가는 대한민국 국민이면 누구나 다 불러야지. 안 부르면 이건 뭐 완전히 반국가적인 사범이죠. 애국가 안 부르면. 애국가 안 부르는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응? 많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살면서 애국가 안 부르는 사람 많이 있습니다. 아주 종북 좌파들은 애국가 안 부른다고 그러잖아요.